나만 가지고 있다. 제 욕심상 한 3개 정도 넣고 싶었는데 되게 갖고 싶었었어요. 600만 원 정도에. 요즘에 요리할 맛이 납니다. 이태리 옛날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집 주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속속들이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 주방입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지? 아, 커피 그만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저는 커피요. 예희. 네네. 나 차린다. 나 한 더 뽑을게. 언니가 눈치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좀 유튜브에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감이 안 오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아직도 약간 찾고 있는 것 같거든? 내 직업을. 나는 어쨌든 뭔가를 조금씩 다 잘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탁 눈에 띄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되게 고민이야. 나의 되게 큰 고민이고 조금 빨리 이제는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주 얘기를 지금 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거 큰 주제는 요거야. 알겠지? 내가 까먹을까봐 너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요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금세님들한테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언니 그러면 집은 정리가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됐고 일단 안방이랑 거실이랑 보이는 곳은 좀 정리가 다 됐어. 근데 주방은 얼추 다 된 거 같은데. 그래, 그 주방은 다 됐지. 오늘 주방 소개하고 끝낼까요? 빨리 가 이제. 주방 소개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다이닝 룸이에요. 근데 이 다이닝 룸에 저의 야심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공간, 되게 갖고 싶었었어요. 얘는 제가 홈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근데 이 홈바 같은 경우는 한센 키친바흐에서 제작을 해서 넣었고, 사실 처음에 홈바를 생각할 때 여기는 조금 다른 무드로 좀 넣어보자 해서 디자인을 몇 개 뽑아봤었는데, 근데 이게 무드가 또 너무 따로 놓을 것 같은 거예요. 메인 주방이랑 그리고 여기 다이닝이랑 조금 그래도 통일감을 주면 좋겠다 해서 키친바흐에서 똑같이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거 만드실 때 왜 우리 이런 거 이제 홈바 제작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 커스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샘 키친바흐는 커스텀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다른 거 디자인을 막 여러 개를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할까라고 다 해놓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후회 없이 너무너무 대만족,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커스텀해서 여기는 이런 장을 넣고 싶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여기 이렇게 커피잔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이 정리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홈바가 생기니까 확실히 안쪽 주방까지 막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음료 냉장고를 넣었어요. 네, 손님들이 왔을 때 식탁에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끔 음료 냉장고를 넣어서 불을 켜놔야지 그래도 좀 예뻐 보이게. 그래서 음료 냉장고 넣어서 이제 음료수나 물이나 뭐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 넣고, 그래서 여긴 다 거의 컵류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저희 약통, 그리고 여기는 주방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매트, 키친 매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뒀고, 저희 집에 제가 이런 예쁜 장식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장식품들을 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장식품들을 살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즐겁더라고요. 여기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되게 즐거워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지금 홈바만 딱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심심하고 밋밋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드를 줄 수 있는 조명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 씨에서 샀고요. 앤더슨 씨에서 제작하는 브랜드의 조명입니다. 그걸로 딱 골랐고, 원래는 좀 더 클래식한 걸 달려고 했어요.
현대적이기도 하면서 클래식하고 좀 심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약간 촛대 모양으로 된 엄청 클래식한 걸 달려고 했는데 막상 되게 현대적인 키친바우와 만나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상반돼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조명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테이블, 식탁 테이블 7인용? 7인용? 그러니까 8인용과 6인용의 좀 중간 사이즈 같은 사이즈인데, 이 테이블 밑에 보면 디테일이 되게 있어요. 이렇게 다리에 거울 보이시죠? 이 디테일과 이 나무 이 무늬는 벌나무 무늬라고 해가지고 무늬목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 무늬목의 시대가. 그래서 요즘에 자라홈이나 이런 데 가셔도 무늬목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항상 품절이거든요. 이 무늬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런 제가 원하던 무드의 식탁이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또 여기 밑에 다리도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울이. 사실 이 식탁도 제작하는 데에 그리 싼 편은 아니지만 요즘에 워낙 비싼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을 좀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제가 제작한 것도 비싸지만 사실은 이 정도 퀄리티의 테이블을 돈 주고 샀다면 진짜 한 몇천만 원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브랜드가 붙어서 수입해 왔다 하면. 그치만 저는 600만 원 정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제작을 한번 해보니까 장점이 나만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금세님들 만드셔도 됩니다. 4인용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 디자인 갖고 가서 캡처 뜨셔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사실 제가 그냥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무늬목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컬러감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시안이랑 비슷한 걸 찾아서 한 거긴 한데 저는 만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신다면 그 원목 가구 제작해 주는 데다가 얘기해갖고 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자는 이거 사러 제가 성남까지 빈티지 그 마켓이 열리고 있어가지고 그 성남까지 가가지고 우리 식탁이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4쌍밖에 없어서 4개만 샀고, 처음부터 이 6개를 맞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 따로 놔야겠다, 각각이 다 다른 걸 해야겠다 해서 이태원도 되게 많이 둘러봤는데, 얘는 제가 이태원에서 그때 8만 원인가 주고 사온 의자거든요. 근데 이런 의자는, 나무 의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러 다녔는데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나무 의자가. 그래서 못 사고 집에 있던 의자들로 그냥 대체해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야심 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뷰. 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원래 통창이 있었어요. 원래 사시던 그 주인분이 엄청 칭찬을 하고 친구들이 다 커피 마시러 우리 집으로 온다 했던 그 뷰예요. 여기 창에도 창살을 이국적으로, 저 좋아하는 창 있잖아요. 그 창살을 넣는 게 저의 목표였지만 막상 창살을 작업을 하면서 붙이고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은 그냥 살리고 창살은 포기할 때 조금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도 조금 원래 내가 좋아하는 느낌대로 이국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포기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침에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진달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여기에 싸지지? 여기 스위치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집 전체에 우리 나중에 한 공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전체의 스위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공간마다 무드가 어울리게끔 하는 좀 위트 있는 느낌을 주고자 이 세라믹 스위치를 선택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는 콘센트예요. 콘센트인데 원래 이제 주방 제작을 하면서 주방 상판이랑 잘 맞는 콘센트를 넣어야겠다 해서 그 메인 주방 쪽에 콘센트가 들어갔거든요. 그래 대리석으로 제작을 해서 콘센트를 여러 개를 제작해 놓고 저 주방 쪽에다가 필요한 것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벽에다가도 좀 우리 좀 박아보자, 다른 집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해서 박았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벽에 대리석 코드가 들어가니까 이 나무가 아주 깨끗이 안 잘리더라고요, 벽 나무가. 그래서 틈새가 약간 뜨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 원목 링을
짜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콘센트는 다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 콘센트 있죠? 그게 안 됩니다. 이쪽은 나중에 이제 거실편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쪽은 제가 이렇게 기역자를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원목으로 여기 세라믹 스위치 느낌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 조금 세라믹 스위치 비싸다,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대리석이 아니라 콘센트를 안쪽에 박아 두시고 이렇게 원목 같은 거 제작해가지고 링이나 뭐 네모나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리석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저는 한샘 키친바흐 이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한샘 키친바흐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협찬을 해줬기 때문에 이 주방을 넣었다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키친바흐 행사에 갔을 때 이 주방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주방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넣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한샘만이 유일한 협찬입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푼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그렇게 다 짜맞춰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냥 결과물이 된 거죠.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이닝룸이고 원래도 다이닝룸이었고 여기가 원래 본 주방이 맞아요. 근데 이 메인 주방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쪽으로 주방을 다 뺄지. 결국은 짐을 줄이자.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의 메인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쫙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 이제 음식하는 영상에서 생각보다 주방이 평범하다, 생각보다 주방이 너무 심플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목표가 집을 만들 때에 이번에 주방은 현대적인 느낌과 동양적인 느낌이 동시에 나는 걸 원했어요. 깔끔하고 심플한 주방이지만 그 안에 있는 멋을 살려서 이런 심플한 주방도 충분히 이국적인 느낌이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방향성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좋아했던 칼라카타도 버리고 주방 문에 들어가는 디테일들도 다 버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키친바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깔끔한 이미지가 맞아요. 근데 디테일들이 더해지면 아마 되게 더 예뻐질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구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홈바와 디자인을 통일한 디자인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키친바흐 행사에서 무조건 나 이거 다음 주방은 이걸로 할래 라고 했던 그 키친으로 넣었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시선이 진짜 웅장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클래식한 뭔가 프렌치 스타일의 주방을 넣었다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이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어서. 이 심플함과 저 뒤에 위에 천장에 있는 몰딩이 진짜 큰 몰딩을 써서 2개를 붙였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층고가 높고, 처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딱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층고가 그냥 평범히 낮은 집이었고, 그 다락방을 이렇게 미국식처럼 이렇게 계단을 여기서 내리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걸 다 터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보통은 수납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위아래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어가 나눠져 있으면 사실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 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로 그냥 통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높은 층고를 더 잘 살려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샘에서 2.7m까지 높이가 된대요. 저는 최고 높이로 한 거예요. 제 욕심상 저는 거의 더 높여가지고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남은 공간까지 아낌없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최대 높이는 2.7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 높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정도죠. 그래서 아주 꽉 차게 길쭉하게 이렇게 주방이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사실 이런 시스템 주방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배동 집에 살 때에는 그때는 그냥 그 집에서 만들어 놓은 주방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뭘 디자인해서 만든 건 아니었고 인테리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월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새를 사는 집도 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주방 가구는 무조건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브랜드의 상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 부서지고 이런 서랍장 같은 거 내려앉는 거 아시죠? 무거운 거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첩 하나하나까지도 주방 가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그게 있었나 봐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무조건 이번에는 전문 키친 업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역시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 여기 보여드릴까요? 짜잔. 요런 거 들어가는 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제로 하면 도어 레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몇 킬로를 견디는지 얼만큼의 여닫음을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고장이 잘 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서랍 하나하나 닫는 것도 얘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근데 얘네가 했는데 이게 휘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닫힐 때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릇장 그리고 보기 싫은 아이들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로 꾸며봤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장 안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밤에 이렇게 장 꺼내면서 이렇게 하고 뭐 밥솥 한다고 이렇게 열어놔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실용적인 장이고 그리고 푸시도어인데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릇 많이 넣어놓으면 다 휘어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그릇을 쌓아놨는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사실 주방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저 한 3줄 정도 넣고 싶었던 공간인데 짠! 요거는 이제 우리 팬트리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내 주방 안에 팬트리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다 보니까 저도 너무 갖고 싶은데 한쌤이랑 미팅을 하면서 우리 이거 구조를 다 짜잖아요. 여기다 뭘 넣고 여기다 뭘 넣고 할 때 요거 사실은 제 욕심상 한 3개 정도 넣고 싶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여도 너무 알차요. 저렇게 그 수납장에다 내가 그릇 넣었던 그런 식의 선반형 수납이었으면 안쪽에 있는 거가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어. 근데 저의 그 많은 소스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고 근데 얘네들이 전혀 이런 무게감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다. 제가 좋아하는 소스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전 집에서는 밑에 짱으로 한 3군데 정도에 분산되어 있던 아이들이에요. 한눈에 다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방을 하실 일이 있다 하면 진짜 이거 한 2칸 정도는 가지시라. 그래서 이렇게 닫아서 제가 원하는 동선대로 여기에서 요리를 하다가 넣어야 한다 하면 돌아서서 여기서 넣고 뭐 지퍼백 같은 거 써야 된다 이러면 여기 또 밑에서 갖고 와서 쓰고 하는 동선으로 너무 최적입니다. 저 요즘에 요리가 너무 즐거웠잖아요. 너무 즐거워지고 있고 이 동선이 줄어드니까 똑같은 음식을 해도 삼성동 집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요리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덕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아주 알차게 낮은 양념장들을 넣어둘 수 있고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장은 큰 장들, 긴 장들. 그래서 이렇게 발로 좀 이렇게 밀어도 턱턱거리는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닦여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수저. 근데 이게 또 칸이 이렇게 나눠요. 이게 시스템의 장점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방에는 실용적인 면 플러스 디자인은 무조건 첫 번째 저는 예쁜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저의 첫 집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정성을 많이 들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방이 엄청 큰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고급스러워야겠죠. 그래서 이 나뭇결을 이렇게 느껴보시면 살아있는 나무처럼 실제 나뭇결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제가 고른 나무장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상판으로 골라봤는데 얘는 이태리 수입 세라믹이고요. 세라믹 자체가 사실 주방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 저는 진짜 돌 대리석을 좋아하잖아요. 대리석에 비해서 저는 세라믹이 합리적이기도 한데 이게 인공적 무늬를 넣은 느낌이 아니고 얘는 진짜 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 문양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세라믹 같아, 뭐 반짝거리는 광택을 이제 준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좋고, 세라믹은 뭐 아시겠지만 열에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세라믹 자체에 향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 칼질하고 하셔도 그게 안 생깁니다. 칼자국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심플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는 주방 가구를 넣으면서 제가 주방에 인테리어적으로 신경 쓴 부분은 여기예요. 뭔가 벽난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턱인데, 이 턱은 사실 안 넣었다면 훨씬 더 넓은 상판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였지만 이 그림을 위해서 포기를 못했어요. 얘가 왜냐면 이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심플한 주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방이었을 텐데, 요게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느낌을 좀 더 이국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명을 조개 모양으로 하나 달아봤습니다. 샹들리에, 이것은 제가 삼성동 집에 달아놨던 건데, 사실 삼성동에 달려고 산 게 아니었어요. 이사 갈 집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냥 한번 사본 건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달았고요. 저의 그 목표는 여기에 엄청 큰 그림을 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그리던지 뭔가를 해서 여기에 아주 큰 그림을 걸면 굉장히 이태리 옛날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아직 그림은 안 걸렸지만 아쉬운 대로 그 주방에 있던 아저씨가 여기에 잠깐 상주하고 계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제 집을 계약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사러 갔던 게 냉장고였어가지고 냉장고는 피아바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또 주문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간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저 좀 약간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 냉동고 따로 쓰고 싶다. 그리고 정말 컸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이 너무 널널해져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직선으로 구조가 직선인데, 직선 구조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어디 들락날락 안에 냄비가 들어갈 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서랍형으로 넣었거든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 맞아. 얼마나 좋아? 앞에 거 꺼내서 뒤쪽에 있는 거 꺼내고 이런 거 아니고 요런 서랍형. 그래서 요거는 주방 도구들, 싱크대에서 쓸 수 있는 주방 도구들을 여기다 넣었고요. 오븐입니다. 삼성동 집에서는 3년 동안 오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오븐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처음에 질렀어요. 그리고 저의 자랑, 저의 문. 첫 영상에서 우리 집 그냥 잠깐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도 보셔서 화장실 문도 보셨겠지만, 이 문을 고르게 된 이유가 조금 특별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문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흔하게 본 문이 아니고 좀 디테일을 좀 주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줄까 해서 이제 이 문을 만들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원목 문에다가 요 몰딩을 파는 건 아니고 이런 거 다 골라가지고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붙여서 도색을 다 한 거고,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인테리어 디테일은 이렇게 문 두르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 몰딩을 처리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이 굉장히 둥글게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 마감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 집에서 전체 다 그렇게 마감하진 않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전체 느낌은 직선적인 느낌이지만 그 직선에서 조금 편안하게 굴려주자. 같은 시선을 주고 싶지 않아서 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해봤습니다. 여기는 굴리고 들어올 땐 반듯하고. 네, 들어오세요. 이곳은 저의 작은 팬트리, 세탁실과 작은 팬트리.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공간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 공간이 저쪽 끝에서 봤을 때 쭉 통일이 되면 좋겠다 해서 똑같이 이제 한 셈으로 제작을 해서 넣었고, 팬트리는 정말 팬트리 가구야말로 정말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냄비가 있거든요. 얼마나 무거운 애들이 많아요? 그 얘네가 이제 나중에 다 휘어가지고 다 부서진다고. 여기 이제 냄비 코너에 무거운 아이들이 있는 이쪽 이 튼튼한 이 장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걱정 없이
수납할 수 있고, 이게 또 여기도 푸시도어예요. 그리고 여기 아쉬워가지고 여기 남은 여기 모퉁이 짜투리에라도 난 팬트리 이제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라면이나 뭐 햇반이나 이런 잘 안 먹는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넣었고, 그리고 여기 또 비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미시면은 이게 기역자잖아. 기역자로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 기역자는 아무튼 이 모퉁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퉁이 공간에는 앞장에 문이 없는 대신에 그런 공간을 차지하니까 얘를 대신 닫아서 문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제가 안쪽에서 닫으면 이쪽에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모퉁이 공간을 다 살린 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다 팬트리 무거운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팬트리를 짜면은 활용을 못하는, 그 전에 제 팬트리가 그랬어요. 깊어, 엄청 깊어. 근데 이 깊은 걸 다 사용할 수도 없고 안쪽에 있는 거는 꺼내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깊지 않게 딱 되면서 적당하게 수납이 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밀면은 요게 또 깨알같이 있어요. 요 사이드 공간까지 다. 근데 요게 또 밤에 여기만 불 한번 꺼볼게요. 얘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밤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요 조명이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탁기 넣는 공간까지 저희 집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했고, 이렇게 오면 여기는 사실은 다용도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샘 측이랑 되게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다리미를 쓰면 다리미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스나 조금 안 보였으면 좋은 제품들을 여기다가 놓기 위해서 큰 그냥 선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청소용품. 이렇게 해서 저의 팬트리까지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외로 뭐 별거 없는데? 라고 하신 말을 보고 제가 저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 자세히 드리고 싶었어요. 확실히 진짜 말씀드리지만 한샘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쨌든 한샘 측 너무 저는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방을 꾸미시거나 바꾸시거나 하실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저의 이 주방 공개죠. 새 집의 주방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꾸미실 때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만들다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디자인 속에서도 나만의 개성을 넣어가면서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주방은 싱크대가 다인 것 같지만, 주방 가구가 다인 것 같잖아요. 사실 주방에 그거만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저희 집 주방은 아직도 ING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들이, 지금 큰 그림들이 그려진 상태고, 여기는 더 아마 아기자기하게 더 예쁘게 꾸며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지려면 사실은 또 밸런스라는 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부 다 몰딩을 돌리면 그게 또 뭔가 이상해. 왜? 우리는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사람들 눈에 과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도 그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주방은 가구를 심플하게 선택하는 대신 이런 천장이나 이런 샹들리에 조명이나 이런 벽 장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주방 다이닝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남아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새집에서 저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살 수 있도록 응원의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인테리어라는 거는 각자의 취향이 들어가는 거고, 그 취향은 전부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취향을 한 번쯤 구경해보는 거, 그런 재미로 저의 오늘의 시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금세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저의 취향을, 앞으로 더 저의 손길이 더 많이 묻어나는 공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더 계속해서 지켜봐줘요. Love you. 오줌 닦아야지. 야, 이놈 시기야.